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너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국채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밤 시장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에 특별하게 어떤 그 모멘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혼조세로 보이는데 마이너스와 플러스 영역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캔들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뉴스 쪽보다는 캔들 쪽에 집중하라는 말씀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주식 급등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년 3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거다. 미국 경기도 회복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뭐 UBS 같은 경우는 내년에 거의 뭐 3% 이하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쯤 되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는 아무래도 거래 일수도 좀 작고 거래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과매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너무 또 과하게 하는 것도 안 좋다.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시장이 어떤 그 갈 길을 못 찾는 방향성을 조금 잃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예상하는 측면에서 과연 올해를 끌고 왔던 그 M7 주식들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올해의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는데 그 실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2024년대도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메릴 린치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촉매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실적들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보고서를 내놨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낙관론이 좀 과도하다 또 이런 또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 기업들의 어떤 성과 이제 4분기 실적도 나올 거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에 일단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기업 성장의 어떤 둔화 그리고 경기 회복 이런 사이에서 주식시장 방향성이 좀 불투명해지고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7개월 내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이제 그 수요일 밤 기준으로 채권 수익률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5년 만기 채권 이제 옥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채권 수익률이 3.8%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달보다 14%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제에 대한 약간 자신감이 좀 더 붙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좀 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모기지 은행가 협회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30년 만기가 6.83%로 이제 7%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동 평균으로 따졌을 때 7.06%라서 약간 정체되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의견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기지 하락에 따라 가지고 2024년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U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골드벨삭스나 해가지고 다들 긍정적인 말만 좀 하고 있는데 시장 투자자들이 좋아할 말만 하고 있는데 지난밤에는 최근에 지난 10월 달에 금리 하락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40년 이상 헤지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더그라는 트레이더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 2번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 흐름의 어떤 정부 부채 증가나 아니면은 그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무선 서비스 수익 성장이 기대되는 버라이존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안 그래도 배당주로 유명한 기업인데 그 매력도 더 올라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많이 보였는데 에너지와 통신 서비스 쪽에서는
하락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에는 유무선 통합 서비스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해가지고 몇 개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버라이전, 유무선 통합 서비스 쪽에 들어가 있는 버라이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 무선 서비스를 미국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3분의 2 정도만이, 인구의 3분의 2 정도만이 5G 무선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3분의 1, 30% 이상이 아직 5G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동안 이제 버라이전이 사실 좋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을 갖다가 성과를 내는 사람들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대표이사도 에릭선 CEO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번에 마케팅 책임자도 팔로톤 담당자를 이사를 갖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과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치를 높이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3분기 수익 보고를 했는데 기대치를 좀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무선 가입자 증가 수가 지금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 정부의 재정 투자가 더 확대되면서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버라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소식인데요.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개량 버전 출시를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슈 때문에 간밤에 또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투자자들은 정말 대단한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델 Y가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자동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소형차 중에 한 2.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높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난밤에 나온 뉴스가 BYD 같은 게 중국의 BYD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율주행 레벨 3를 최초로 취득을 했습니다. 아직 테슬라는 레벨 2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 반대로 또 주가를 밀어올린 그 동력이 됐던 게 아크의 이제 캐시우드 이 대표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전기차 부분에 투자가 약화되는 것들이 테슬라의 어떤 매수 신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미국의 자율 택시 플랫폼의 어떤 선두가 될 것이다.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코인베이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1년 동안 코인베이스 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걸까요? 네, 코인베이스가 사실 2022년도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들어가지고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잭스에서 이제 지난밤에 나온 보고서가 뭐냐면은 EPS 추정치가 물론 손실입니다. 손실인데 이 손실이 개선되고 있다. 근데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망에 있어가지고 구독 서비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잭스가 분석을 했는데 지난 분기에 59%나 매출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의 가격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변화되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아니라 구독 서비스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측 가능한 매출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은 시장에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 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밤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빅디지털이라는 회사의 어떤 채굴량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최근에, 미국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또 중국 쪽 자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현상들 자체를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구나. 그러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코인베이스를 지난밤에 좀 많이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